네, 안녕하세요. 착한 덴트 유 실장입니다. 오랜만에 그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. 네, 뭐 다들 잘 지내셨죠? 네, 구독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, 그래도 50명도 안 될 때 이 영상으로 이렇게 고객님들 궁금해하시는 고객님들께 하나하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자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좀 시작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많은 고객님들이 또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은 업계겠죠.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살짝 시비 거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십니다. 근데 뭐 목적은 뭐 제가 뭐 전문 유튜버도 아니고 고객님들께 지금 뭐 이렇게 당장에 유리가 뭐 깨졌을 때 아니면 교환을 해야 된다거나 했을 때 가장 궁금해하시고 제일 많이 걱정하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조금 뭐 영상으로나마 좀 도움이 되어드리면 어떨까라는 목적의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좀 개설을 했습니다. 그 저의 영상의 대부분의 카테고리가요, 그 자동차 유리 관련해서인데 뭐 이렇게 타업체에서 시공을 받으시고 뭐 이렇게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다거나 뭐 누수가 된다거나 뭐 아니면 유리 복원 관련해서 아니면 뭐 금이 진행됐거나 뭐 복원을 받고 싶은데 이건 안 되는지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은 고객님의 다양한 층에서 이제 뭐 이렇게 문의가 많으신데 뭐 영상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모아서 그때그때 고객님들께 필요한 영상을 이렇게 좀 링크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좀 회신 드리고 있습니다. 그 오늘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출고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차량인데 그 뭐 이렇게 우리가 주행 중에 돌 맞는 거는 사실 뭐 그날의 운이잖아요.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어느 길을 가야지 이게 돌을 안 맞는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방화 운전을 하더라도 뭐 타이어 틈새에 낀 돌들이 날라와서 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에, 뭐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죠. 근데 이제 출고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포르쉐 카이엔 차량인데 이분이 이제 그 기존에 가셨던 이제 거래처가 있으셨나 봐요. 거래처가 있으셨는데 그 거래처 사장님이 또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유리나 뭐 타이어 뭐 이렇게 내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블랙박스나 뭐 내비나 이런 것들은 인스톨들은 다 외주 업체들이 이제 좀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 고객님도 이제 기존에 신뢰하던 업체에다가 이제 좀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그쪽에 맡기셨는데 이제 포르쉐 유리가 이제 비싸잖아요. 수입차 유리가 대부분 이제 막 돈백 이상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OEM 유리로 이제 요청을 하죠. 이렇게 권하셔가지고 이제 교환을 하셨나 봐요. 근데 뭐 OEM 유리가 뭐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. 뭐 물론 국내에서 뭐 유리가 단종됐거나 뭐 이렇게 수입 이렇게 수출형 모델에서는 뭐 이렇게 유리가 수입이 안 되는 경우에 모델도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차 같은 경우에 많은 종류가 있지만 뭐 이렇게 국내에 유통되지 않는 그런 서비스 이렇게 부자재들처럼 근데 카이엔 차량은 이제 유리는 정품 유리는 다 나오고 뭐 OEM 유리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OEM 유리를 교환을 하셨대요. 이제 저렴한 금액에 이제 OEM 유리를 이제 뭐 신차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교환을 하셨는데 문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거예요. 그게 뭐냐면 주행 교체하시고 이제 뭐 하루 이틀은 뭐 약간의 고무 이격 소리나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잡소리가 날 수는 있겠지만 풍절음이 너무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비품 유리기도 하고 그냥 아예 보험 처리로 해서 그냥 정품 유리로 좀 교환하시고 싶다고 요청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뭐 직접 이렇게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차 픽업 때문에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테스트 드라이빙 해봤는데 풍절음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예요. 저도 이게 처음 느껴보는 풍절음인 거예요. 이 천장에서 막 너무 심하게 진짜 손을 갖다 대면 이렇게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진짜로 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천장에다 이렇게 손을 얹어 놓으면 바람이 이렇게 좀 느껴질 정도로 좀 심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선은 뭐 유리가 깨져서 교환한 사례는 아니고 이제 풍절음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중국 이제 OEM 유리에서 이제 정품 유리로 좀 교환하고 싶다 그러셔서 이제 이렇게 교환한 사례였어요.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면 고객님들께 작업 사진을 보통은 이제 다 보내드립니다. 그래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입고된 포르쉐 차량인데 이게 출고한 지가 얼마 안 되셔요. 차는 좋더라고요. 역시 포르쉐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데 이 천장에서 너무 이렇게 풍절음이 너무 많이 들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보니까 저희가 보통 교환을 하게 되면
이제 작업 사진을 다 보내는데 엔진룸은 보통 건드리지는 않습니다. 보통은 이제 뭐 어느 유리업체나 다 똑같아요. 이 카울 커버를 이제 분리하게 되고 와이퍼를 띄게 되고, 뭐 간혹 가다가 뭐 워셔의 코스가 아래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워셔의 코스를 빼고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, 카울 커버를 제거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만 딸랑 남게 되겠죠. 뭐 여기서 뭐 엔진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사실 뭐 제가 정비계통도 아니고 이쪽 부분을 건드릴 일은 없습니다. 유리 교환하면서. 그리고 이제 사이드에 몰딩이 들어가요. 이것도 무조건 힘으로 이제 가격을 하면 여기 안에 이제 핀이 디귿자로 철심으로 박혀 있는데 요 부분들이 이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. 떨어져라는 요 그 플라스틱을 잡고 있는 플라스틱이 이빨이 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요령껏 뭐 헤라를 이용해 가지고 좀 이렇게 빼내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물론 이 차는 이미 작업을 타업체에서 한번 교환하신 사례예요. 그래서 문제점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실내에서 보면 이제 룸미러 카바들이 있는데, 이 신형들은 사실 이거를 뭐 힘으로만 가격한다 그러면 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의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클립들이 금방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. 다 부러지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안쪽에 이런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주의해 가면서, 사실 뭐 저희도 뭐 차선 이탈 카메라라든가 뭐 센서들은 기존에 에러 코드가 발생하지 않는 핀들은, 커넥터들은 뭐 분리해도 상관은 없겠지만, 뭐 이 차선 이탈 카메라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잘못 손을 대면 수입차에서는 경고등이 뜰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항상 주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센서랑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. 레인 센서랑.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이제 작업하는 게 뭐 칼로 작업은 하진 않아요. 웬만해서는 경우에 따라서 뭐 칼로, 나이프로, 니은자 칼로 이렇게 쭉 작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, 그런 경우에는 좀 사실 차체에 데미지가 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요, 아무래도. 그래서 보통은 미국산 그 와이어 합사를 이용해서, 탈착기를 이용해서 이 실런트를 다 제거를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와이어가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 이런 식으로 끝나게 돼요. 그러면 유리가 이제 끝난 거예요. 실리콘 작업이 이제 탈착이 된 거죠. 그리고 기존에 이제 실리콘은 제거를 하게 됩니다. 왜냐하면 이 자체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두께에서 이거를 자르지 않고 뭐 작업하는데도 진짜 있었다 그래요. 근데 뭐 사실 이 두께에다가 또 실런트가 한 겹이 더 올라가면 유리랑 이 레벨이 안 맞겠죠. 그래서 기존의 실런트는 1mm 정도, 매뉴얼상으로는 1mm에서 2mm 정도 남겨두고 전체적으로 이제 기존 이렇게 실런트를 제거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는 이제 제품군들이에요. 저희는 이제 시카 제품을 많이 쓰는데, 시카는 다국적 기업이라서 뭐 보통은 스위스 뭐 어디 뭐 기타 등등 일본 뭐 중국 뭐 여러 가지에서 이렇게 오지만, 뭐 시카 실런트들이 이제 뭐 OEM 하청을 받아서 뭐 벤츠든 뭐 현대든 여기에 실런트를 이렇게 생산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이렇게 클리너를 이용해 가지고 기존의 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거하게 되고요. 차 유리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유리가 깨끗하겠지만 액티베이터를 이용해서 유분기를 좀 제거하게 됩니다. 유분기나 뭐 이물질들을, 또 접착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액티베이터 작업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차체도 마찬가지, 기존의 실런트에 있는 유분기나 여러 가지를 이제 좀 깨끗이 클리닝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프라이머인데, 프라이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실런트 이 접착면을 조금 더 강화시켜 줍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실런트를 이 프라이머로 작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세요. 근데 원래 뭐 외국에서는 프라이머 작업을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매뉴얼 상에도 다 있겠지만 프라이머 작업을 다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차체에 보면 여기도 군데군데 보이시겠죠? 이런 이렇게 기스간 부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칼기스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은 뭐 우리 카페인트 이 터치업 하는 것처럼 방청 작업을 프라이머로 전체를 다 해주게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실런트를 안 칠 준비를 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작업자가 좀 실수한 부분인데, 레인 센서는 웬만하면은 사실 뭐 이 자체를 교환하지는 않아요. 센터에서도 이 레인 센서 젤만 바꾸는데, 기존의 작업자가 이 레인 센서가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면 막 유리를 깨면서 이렇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. 순정 같은 경우에는. 근데 유리가 깨지, 뭐 옆으로 진짜 쳐가면서 이거를 이렇게 레인 센서를 떼어보니까 문제가, 여기 보이세요? 이 빨간 거? 양면 테이프입니다.
양면 테이프를 붙여놔가지고 센서랑 유리랑 그냥 아예 달라붙었어요. 이런 경우에는 레인 센서가 오작동합니다. 예, 분명히 비가 우적 감지를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둔해요. 이건 저희가 다 테스트 해본 결과예요. 그래서 아직도 양면 테이프를 많이 쓰는 데가 있다. 뭐 이런 부분들 뭐 많은 건 아니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문제점으로 밝히겠죠. 그래서 보통은 이제 레인 센서 젤을 이용해 가지고 센서 젤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제 입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경화되는 시간 이후에 자연스럽게 이제 레인 센서를 좀 작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, 저희는 이제 실런트를 쏠 때 둥글게 쏘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. 그게 뭐 나쁜 거는 아닙니다. 허나 유리랑 차체랑 이제 이 닿는 면이 이 외국에서도 이 삼각비들을 많이 이렇게 이용합니다. 그래서 세워서 이렇게 삼각비들을 이용했을 때 사실 뭐 물이 새거나, 사실 저도 여지껏 뭐 많은 이 차 유리를 시공해 봤지만 사실 뭐 이렇게 금이간다 물이 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. 이 마감되는 부분만 잘 메워주면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착한 틴트에서는 삼각비들을 기본으로 쏜다, 이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다 쏘고 나면 이게 저거 되고 2인 1조로 해서 뭐 저희 동생이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지만 두 명이서 같이 이제 레벨링 테스트를 하고, 안쪽에서 이 도통이 되는지 실리콘과 유리 사이에 들뜸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안쪽에 파란불, 이렇게 바깥쪽에 파란불이 켜져 있으면 서로 도통이 안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. 만약에 도통이 되면 이쪽에 릭이라는 에러가 뜹니다. 그래서 1차로 저희가 테스트 할 수 있는 건 이 자체에다가 물을 뿌릴 수가 없기 때문에, 일단은 요게 쉽게 보면 가스 탐지기로 많이 쓰기도 하세요. 외국에서는 뭐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좀 체크하지만, 뭐 시중에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건 가스 누수 탐지기입니다. 그래서 뭐 가스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듯이, 이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유리 클리닝을 이제 하고 나서 와이퍼 작동을 하는데, 와이퍼가 이때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는지, 워셔액이 잘 나오는지, 이런 부분을 테스트하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,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고객님들이 보면 잘 모르실 거예요. 이분이 저희한테 이제 의뢰하셨던 게 풍절음이 너무 많이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영상으로 제 고객님께 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보냈는데,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이런 도장면 부분에 좀 이 부분이 아까 사이드 몰딩 뺄 빼면서 네. 이렇게 좀 이렇게 기스를 많이 냈어요. 이런 데는 뭐 다 칠이 까진 거거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 반대편에 고객님들께 보시면 드린 영상인데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. 아마 칼로 작업하시면서 이쪽이 좀 이렇게 프라이머 작업을 다 안 해놓으셨어요. 여기 보면 뭐 도장면 까진 데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나중에 녹이 들어가고 부식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뭐 이런 데도 이제 도장면을 다 이제 까먹고 좀 프라이머나 아니면 이 원래 톤으로 이렇게 좀 터치업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고, 여기 보시면 이런 데가 이제 다 칼기스가 이렇게 가 있는 상태로 그냥 유리를 안착을 바로 했어요. 그리고 보통 센서에서 이제 에러가 뜬 거는 아마 커넥터를 뺐는지 안 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,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 커넥터를 이렇게 빼버리면 에러 코드가 또 뜹니다. 그거는 뭐 공장 가셔가지고 서비스 센터 가서 다시 이게 리셋 한번 받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이런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약간 이 정도 그 실리콘이 다 굳지 않은 거는 조금, 이거는 뭐 약간 프라이머 작업이나 이런 게 좀 제대로 안 된 것 같으세요.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게 풍절음이 났던 그 부분이, 저도 이렇게 오면서 보니까 상단에서 이렇게 좀 물이 많이 소음이 많이 났는데, 상단에 실리콘이 자체가 다 그냥 떨어져 버려요. 하나도 안 붙어. 이건 뭐냐면 프라이머 작업을 다 기본 공정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원래 유리를 띄면 이런 뭐 기존의 다른 차들 유리처럼 이렇게 유리에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유리랑 이 차체랑 단단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, 지금 선생님 거 같은 경우에 그냥 다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, 그게 이제 뭐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데를 보면 이런 식으로 그냥 유리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.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위에 거랑 똑같은 원리일 거예요. 그래서 전방 자, 이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이렇게
유리 자체에 실리콘이 붙어 있지 않는 거는 사실 이게 프라이머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던 겁니다. 이 프라이머가 작업이 돼 있으면 이렇게 검은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게 좀 아쉬워요. 그 최근에 뭐 렌즈로버에서 이렇게 뭐 그 물이 샌 부분도 사실은 이 프라이머 작업이 제대로 안 돼 있던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이렇게 고객님들께 좀 작업 사진을 뭐 이렇게 다 보내줄 수 있는 업체였다면 아마 이렇게 작업은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일단은 고객님들께서도 그 대부분이 그 이렇게 저희 쪽에 의뢰하실 때는 가격을 제일 먼저 1번으로 보세요. 다 왜냐하면 동등한 조건으로 다 보니까요. 뭐 물론 제가 특별하거나 막 이런 부분은 아닌데 고객님들께서도 보실 때 이제 1번 뭐 이제 저도 소비자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싸고 좋은 데를 많이 찾게 되지만 사실 싸고 좋은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. 예. 왜냐하면 뭐 비싸면 그 비싼 만한 그 값어치를 할 거고 싸면은 싼 값어치를 조금 이렇게 할 거라고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. 그래서 고객님들께 이렇게 저희 쪽에도 많은 고객님들이 이렇게 차를 맡겨주시고 사실은 뭐 이렇게 탁송으로 보내주시든 사실 뭐 저 하나 믿고 뭐 사실 직접 만난 것도 아니지만 유선상으로 이제 상담 드리고 믿고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작업 사진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이렇게 작업 사진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혹여 만약에 문제가 되신다면 또 작업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좀 이러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또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이 사실 제일 안타까워요. 이렇게 정말 고객님은 믿었던 업체 사장을 통해서 이제 차를 맡겼는데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. 예. 그리고 아무튼 뭐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차를 다시 인도해 드리면서 좀 이렇게 습습을 하긴 했지만 고객님이 또 그래도 만족하시고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뭐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렇게 좀 다시 확인 전화 이렇게 드렸더니 그 이유는 소음이 안 나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뭐 물론 지금까지도 잘 타고 계시고요. 그래서 고객님들께서도 이렇게 유리 교환하실 때 가장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걱정되시고 그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유리 띄었다가 이렇게 유리 붙이는 건데 그러한 세심한 공정을 이렇게 깔끔하게 또 똑바로 FM 공정대로 해준다면 뭐 이렇게 너무 색안경 끼고 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물론 저희도 그 올 한 해 이제 12월에 이제 마지막이지만 하여튼 뭐 12월 달까지 올 한 해에 또 많은 고객님들이 또 이 매장에도 찾아주시고 또 출장으로도 많이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는데 늘 감사드리고 언제라도 뭐 자동차 유리 교환 뭐 물론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고 연락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시거나 여러 가지 부분은 이렇게 뭐 이렇게 연락처 뭐 이렇게 제가 뭐 텍스트는 몰라서 요 밑에 못 치지만 그 뭐 네이버에 뭐 착한 덴트라고 치시면 저희 업체 나오니까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. 양산 착한 덴트 나오시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문자 한번 드렸습니다. 양산 착한 덴트 사장님한테. 그래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뭐 남은 연말 가족들과 또 이렇게 우인들과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. 또 다가오는 신년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. 늘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